안녕하세요. 인상적 사고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삼국지를 3번 이상 읽지 않은 자와 대화하지 말 것이라는 오래된 격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과장이 아닌 삼국지가 지닌 깊은 지혜와 인간 이해에 대한 통찰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삼국지는 단순한 역사서나 소설이 아닙니다. 중국 역사의 한 시기를 다루고 있지만 그 안에는 인간의 본성, 권력의 역학, 전략과 지혜, 그리고 인간관계의 모든 측면이 담겨 있습니다. 삼국지를 3번 이상 읽어야 한다는 말은 이 작품이 한 번의 독서로는 그 깊이를 모두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저는 처음 삼국지를 읽었을 때 등장인물의 이름과 복잡한 사건들을 따라가기에 급급했습니다. 두 번째 읽을 때는 인물들의 성격과 관계를 더 깊이 이해했고, 세 번째 읽을 때야 비로소 그 안에 담긴 정치적, 철학적 교훈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읽을 때마다 새로운 통찰을 얻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독서 이야기의 흐름. 삼국지를 처음 읽을 때는 주로 사건의 흐름과 인물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황건적의 난으로 시작해 위, 촉, 오 삼국의 형성, 그리고 최종적으로 위나라의 후손인 진에 의한 통일까지의 복잡한 과정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벅찬 일입니다. 유비, 관우, 장비의 도원 결의부터 시작해 조조의 등장, 손권의 세력 확장, 제갈량의 활약, 그리고 사마위와 사마소의 권력 장악까지. 이 모든 사건들을 머릿속에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삼국지를 읽으며 처음에는 유비와 촉한을 응원하다가 두 번째, 세 번째 읽을 때는 조조와 위나라에 더 매력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선악의 구도가 아닌 각 인물의 복잡한 심리와 상황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독서에서는 적벽대전이나 장판교의 불꽃, 오장원의 탈출 같은 유명한 장면들이 주로 기억에 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삼국지의 겉표면만 훑어본 것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독서 인물과 관계의 이해. 두 번째 독서에서는 인물들의 성격과 관계에 더 주목하게 됩니다. 조조의 의심 많은 성격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유비의 인자함 뒤에 숨겨진 야망은 무엇인지, 손권이 어떻게 형 손책의 뒤를 이어 오나라를 지켜냈는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특히 인물 간의 복잡한 관계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 조조와 유비의 관계는 단순한 적대 관계가 아닙니다. 조조는 유비의 재능을 인정하고 그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 했고, 유비 역시 조조의 능력을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비전과 가치관의 차이가 결국 그들을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관우와 장비의 대조적인 성격, 제갈량과 주유의 경쟁과 상호 존중, 여러 군사들 간의 충성과 배신의 역학관계 등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제 경우 두 번째 읽을 때는 조자룡, 마초, 황충 같은 조연급 장수들의 이야기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화려한 주인공은 아니지만 그들의 충성심과 용맹함이 역사의 흐름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독서 전략과 지혜의 발견. 세 번째 읽을 때는 삼국지에 담긴 전략과 지혜, 정치적 통찰력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제갈량의 천하 삼분지계나 사마위의 장기적인 권력 장악 전략, 조조의 인재 등용 정책 등은 오늘날의 정치와 경영에도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제갈량의 공명첩이나 노숙의 장판교 불태우기 전략, 주유의 적벽대전 계획 등은 단순한 군사전술을 넘어 인간 심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런 전략들은 현대의 비즈니스 전략이나 인간관계에도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또한 유비가 형주를 빌리고 반환하지 않은 일, 관우가 화용도에서 조조를 놓아준 일, 조조가 허도에서 천자를 모시면서 실권을 장악한 방식 등은 권력의 획득과 유지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독서에서는 인과 의의 가치, 충성과 배신의 경계, 개인의 능력과 시대적 상황의 관계 등 더 깊은 철학적 질문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네 번째, 독서 이상 삶의 지혜와 자아 성찰. 네 번째, 다섯 번째 읽을 때는 삼국지가 우리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유비의 인내와 끈기, 조조의 현실주의적 접근, 손권의 냉철한 판단력, 제갈량의 선견지명, 관우의 의리, 장비의 충성심 등 다양한 가치들이 우리 삶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유비가 성도를 점령한 후 현지인들에게 보인 자세나
조조가 위급한 상황에서도 시를 짓는 여유를 보인 것, 제갈량이 죽음을 앞두고도 국가의 미래를 걱정한 마음 등은 인생의 여러 국면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에 대한 통찰을 줍니다. 이 단계에서는 삼국지의 각 장면이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닌 삶의 교훈으로 다가옵니다. 삼고초려의 인내, 적벽대전의 결단력, 오장원의 위기관리, 공명첩의 철저한 준비 등은 우리 삶의 여러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됩니다. 왜 삼국지를 3번 이상 읽어야 하는가? 삼국지를 3번 이상 읽어야 한다는 말은 단순히 반복 독서의 중요성을 넘어 인생의 다양한 단계에서 같은 책을 다시 읽을 때 얻는 통찰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첫째, 우리의 삶의 경험이 쌓일수록 같은 이야기도 다르게 이해하게 됩니다. 20대에 읽은 삼국지와 40대에 읽은 삼국지는 전혀 다른 책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유비의 이상주의에 감동했다면 나이가 들수록 조조의 현실주의적 접근에 공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삼국지는 인생의 모든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랑, 우정, 충성, 배신, 권력, 전쟁, 평화, 지혜, 우매함 등 인간 경험의 모든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한 번의 독서로는 이 모든 측면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셋째, 삼국지는 단순한 선악의 구도가 아닌 복잡한 인간 본성을 다룹니다. 선한 의도가 나쁜 결과를 낳기도 하고 나쁜 의도가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런 복잡성을 이해하려면 여러 번의 독서가 필요합니다. 넷째, 삼국지는 동양의 정치, 철학, 윤리, 전략 등 다양한 사상과 지식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지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면 반복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삼국지를 통해 배우는 삶의 지혜. 삼국지를 여러 번 읽으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삶의 지혜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1. 인재의 중요성. 조조는 차라리 내가 인재를 잘못 쓰는 한이 있더라도 인재가 나를 찾아오지 않는 일은 없게 하라고 했습니다. 유비는 제갈량을 얻기 위해 3번이나 초려를 방문했습니다. 삼국 모두 인재를 얼마나 중요시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인재의 중요성은 변함없습니다. 기업의 성패는 인재의 확보와 활용에 달려 있고 국가의 발전도 인적 자원에 크게 의존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능력 있는 동료나 친구, 멘토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삼국지는 보여줍니다. 인내와 끈기의 가치. 유비는 50세가 넘어서야 비로소 자신의 나라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 그는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지만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갈량 역시 북벌을 준비하며 끊임없이 노력했고 죽음을 앞두고도 자신의 사명을 다하려 했습니다. 이런 인내와 끈기는 현대 사회에서도 성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빠른 성과와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시대지만 진정한 성취는 장기적인 노력과 인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3. 상황 판단과 적응력. 손권은 적벽대전에서 주유와 제갈량의 조언을 받아들여 조조와 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당시 상황에 대한 냉철한 판단과 적응력을 보여줍니다. 반면 관우는 마초와 번욱의 연합 공격을 과소평가하여 결국 패배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삶에서도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그에 맞게 적응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의 성공 경험이나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균형 잡힌 시각의 중요성. 삼국지에서는 어느 한 세력이나 인물이 완전히 옳거나 완전히 그르지 않습니다. 유비는 인자하지만 때로는 감정적이고 조조는 냉혹하지만 현실적인 판단으로 많은 백성을 살렸습니다. 이처럼 세상을 흑백 논리로 판단하지 않고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현대 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도 중요한 태도입니다. 오늘날의 삼국지 독자들. 삼국지는 약 1800년 전의 이야기지만 오늘날에도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습니다. 중국, 한국,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물론 서양에서도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인들이 삼국지에서 경영 전략을 배우고 정치인들은 권력의 역학과 민심 관리의 교훈을 얻습니다. 일반 독자들도 삼국지의 풍부한 인간 드라마와 지혜를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게임,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매체로 삼국지가 재해석되면서 더 많은 젊은 층이 삼국지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삼국지가 담고 있는 보편적 가치와 메시지가 시대를 초월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삼국지 독서의 실천적 조언. 삼국지를 처음 읽거나 더 깊이 이해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역사적 배경과 지리적 정보를 미리 알아두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후한 말기의 상황, 당시 중국의 지리적 구조, 주요 도시와 강의 위치 등을 알면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기 더 쉽습니다. 둘째, 처음에는 등장인물이 많아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 주요 인물들의 계보와 관계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나라의 조조와 그의 아들들, 촉한의 유비와 그의 동맹, 오나라의 손씨 가문 등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도움이 됩니다. 셋째, 한 번에 전체를 읽기보다는 주요 에피소드나 인물을 중심으로 나누어 읽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도원결의부터 관우의 최후까지 또는 제갈량의 등장부터 오장원까지 등으로 나누어 읽을 수 있습니다. 넷째, 가능하다면 삼국지를 읽은 사람들과 함께 토론하는 것이 이해를 깊게 합니다. 각자가 다른 관점에서 인물과 사건을 해석하는 것을 들으며 더 풍부한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삼국지 관련 역사서나 연구서를 함께 참고하면 더 깊은 이해가 가능합니다. 진수의 삼국지와 나관중의 삼국지연의의 차이점, 실제 역사와 소설의 차이점 등을 알면 더 입체적인 이해가 가능합니다. 삼국지, 인생의 거울. 삼국지를 3번 이상 읽지 않은 자와 대화하지 말라는 말은 단순히 한 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인생의 복잡성과 깊이를 이해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삼국지는 단순한 역사서나 소설이 아닌 인간 삶의 모든 측면을 담은 거대한 거울입니다. 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삼국지를 1번, 2번, 그리고 3번 이상 읽으며 그 안에 담긴 깊은 지혜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주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